자, 주민자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봤을 때 민주제입니다. 그 디모크라시를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일본 사람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아프리카를 1830년대 여행하고 와서 이걸로 번역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도 정말 디모크라시에 대한 오역입니다. 민주제가 맞습니다. 왜 일본서 민주주의로 번역했냐면 천황제에 정반대되는 그 아젠다를 이 이즘이라고 하는 매우 주제를 흐려버리는 번역을 해서 쓰는데 우리는 일제 때 식민지 때 그냥 공짜로 갖다 줘서 지금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맞다고 봤고요. 이 민주제가 맞다고 봤을 때 이 민주제가 하극상을 하더라도 바람직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매우 바람직하게 유쾌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된다면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봤습니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숙제고요. 이제 그 사회를, 지역사회와 이제 국가의 행정체제와 관계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읍면동장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읍면동장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하는 일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시군 구의 행정의 집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행정 영역만 담당을 하지 이제 지역 사회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민자치라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다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요청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요청되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개 유럽은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통합이 되어 있냐면 한국은 읍면동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합니다만 유럽은 다 선출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통장도 구청장이 임명해버립니다. 자, 전면 비민주적입니다. 곧 이 읍면동이나 통리가 민주화가 돼 있는 것이 이제 유럽식 주민자치고요. 민주화돼 있지 않고 관료화돼 있는 데서 민주화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통 이 공공을 전담해서 관리를 할 때 이제 옛날에 관료제에 의해서 하는 관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장 방식으로 급격히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관리나 신공공관리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이 방법을 논할 게 아니라 이 공공성 자체를 논하자는 이제 이런 주제로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공공에는 그 국가공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공도 있고 주민공도 있고 사회공도 있습니다. 말공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분할을 시키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관리 방법도 앞에 분류에 따라 가지고 각기 특성화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는 거는 이제 마을공이나 생활의 공공성을 설계하고 마을 공공성이나 생활 공공성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주민자치 이 틀을 이제 고민하는 게 제 고민이고요. 어떻게 살펴보면 정부나 시도나 시군구 이렇게 행정계층으로 나눠봤을 때 정부는 국가는 그 관료에 의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주민들한테 민주적으로 마구 맡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을의 일은 실제는 주민들한테 그냥 통째로 다 맡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차관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지역의 생활 관계를 주민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체계를 주민자치를 한다. 프렌2C만 아니라 인풋 아웃풋까지 넣자고 저는 얘기하고요. 체계는 조직, 절차, 자원도 있어야 되고 주민은 이렇게 한다는 이걸 이제 해놓고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일단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 국가시장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현재 지금 국가 독재하고 있는 거 맞고요. 시장 독재 맞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면 국가시장이 편먹고 이제 지역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치체는 주민과 가까울수록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군구에 시장을 선거하잖아요.
시장을 선거해 놓고 있으면 시장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시장이 우리 뜻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에 읍면동이나 통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남은 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직접 시군구를 통치하는데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딱 관료제로 자리 잡아서 뭔가 지역사회 민주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아주 이제 저는 강렬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민회라야 됩니다. 그다음 자치회라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회원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회원이 되는 것을 길을 쓰고 막고 있습니다. 주민회도 안 되고 자치회도 자치를 하려면 자치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없습니다. 이거 문제점 지적하려고 드리는 거고요. 주민회가 되려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회 총회의 회원이 되고 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에서 빼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없습니다. 이 규칙 못 만듭니다. 대표 선출 못합니다.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개인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만은 이제 집합 차원에서는 법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행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인 만드는 절차 없습니다. 안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 주민자치 수준이 스위스를 100 정도 보면 일본이 한 30, 한국은 1밖에 안 되는데 왜 스위스가 100 정도 돼 있냐면 제가 방문했던 도시들 대부분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입니다. 시장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인구 2000명 정도 있는 그 작은 도시에 의회가 7명 있는데 이분들 모아서 명예직이에요. 다 자기 직업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의회에 나와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표준조례가 읍면동은 통리반을 이 통리반이라고 하는 요즘 반은 없습니다. 통리라고 하는 준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옆에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는 고치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이에 왜 시민운동가가 들어가서 더 개혁시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장하는 근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니까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으니까 회원총회가 있을 수 있고 회칙을 만들 수 있고 임원 선출도 할 수 있고 회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면서 뭐를 뺐냐면 이 말을 뺐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주민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왜곡되냐면 회원총회가 없으니까 회칙을 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회가 만듭니다. 남이 만든 규칙을 내가 준수할 때는 자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자, 주민들은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남의 마을 같으면 내가 이타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일 없습니다. 주민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 배태가 될 때 되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거든요. 그게 주민자치 정책이 이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 능력 지금 없습니다. 이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분권을 먼저 해서 이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분권 역량 없습니다. 의원들은 입법 역량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민자치 전통이 없었느냐 하면 1884년에 향회 조규를 보면 향회를 두되 회원은 각 세대당 1인으로 한다. 그 세대당 1인이 모여갖고 향회의 대표를 선출하라.
이미 그때 민주적이랬습니다. 근데 일본이 없앤 거예요. 이거 아직도 복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친일 청산하지만은 이거 친일 청산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그 시민운동가들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순에 눈 감고 있으면서 이 주민자치에 젓가락 올리지 마라. 저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 회원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따로 살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관계를 못 가지게 하고 자치구나 동은 간섭하고 자치구가 시민단체한테 지원단 위탁하고 지원관 공무원 채용해서 없던 공무원 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를 외부에서 간섭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걸 전국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 정책을 조선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개를 다 평가를 해보면 조선의 촌계는 다 해줬습니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 모든 정책은 하나도 주민자치 원칙에 부합되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책을 평가한다는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그럴까요? 주민자치회 설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을 만들어 놨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 행안부가 지금 위법하고 있습니다. 입법 없이 자기네가 조례로 막 하는데 전국화를 시켜가지고 양적으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관료행정은 관료들이 하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답게 주민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분권을 해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협치 분야는 이제 같이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사회학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사회적인 일인데 사회학회에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발표 마치겠습니다.